예,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. 정면 인터뷰인데요.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고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, 어떤 것부터 여쭤봐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부터 여쭤볼까요? 예, 예. 몇 점? 이거 이래야지 좀 이 기사 헤드라인 뽑기가 쉽거든요. 네, 32점? 32점. 2점은 뭐예요? 네. 예. 아니, 국정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32점으로 했습니다. 32%. 오늘 그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에서 한 여론조사 37% 나왔던데. 예. 그랬나요? 예.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은 꽤나 오랫동안 뭐 30%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의 추이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1년치를 한번 뽑아봤던 게 있는데 예. 보니까 처음 시작이 이제 이거는 갤럽입니다만 예. 처음 시작이 52에서 시작을 했어요. 예. 근데 이게 쭉 지방선거 때 피크를 쳐서 53까지 올라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쭉 떨어져서 이준석 그 당원권 정지 그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그 다음 이제 정책 그 초등학교 입학 빨리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 정책 발표나면서 최저점을 찍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는 계속 20%대 혹은 30, 요 언저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, 예. 근데 이제 이게 하향세를 찍는 지점들, 혹은 이게 올라가려다가 다시 꺾이는 지점들을 보면 대부분은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인공으로 등장하시거든요. 예.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 그 욕설 예. 사건이라든지 일하는 적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혹은 강제징용 문제도 뭐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거라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대통령 리스크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저평가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우리를 적으로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지율이 52%에서 시작했던 정부가 지금은 30%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심도 깊게 고민하셔야 될 시점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. 예. 고 의원님은 사실 정치하기 전에 이 청와대에서 이 국정 운영부터 시작을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이 윤석열 정권은 적이라고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. 그러셨으면 좋겠어요. 아니요. 고 의원님이 윤 정권을. 제가? 당연하죠. 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인터뷰와 혹은 당원들과의 강연 여러 자리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.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도 필요하거든요. 예. 윤석열 정부가 어느 정도는 국가를 이끌어 가줘야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책에 대한 서로 막 경쟁도 하고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, 사실. 예.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겨를이 너무 없이 그냥 1년이 그냥 후다닥 지나가 버렸습니다. 예. 혹은 대선에서 우리가 왜 졌는가에 대한 평가들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지나갔고요. 예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만 국정을 잘 해주면 그 틈에 우리는 이제 우리 내부를 다시 재정비하고 전열을 다시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 그걸 못 찾았기 때문에 아쉬운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좀 여쭤볼 텐데, 김남국 의원이 오늘 1시 좀 넘어서, SNS에 이제 사과문을 발표는 했습니다. 그죠?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일단은 사과 표명을 그나마 해서 다행이기도 한데, 좀 늦은 감이 있죠.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치라는 거는
법률가들의 집단은 아니거든요. 즉 위법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예.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정치인들에게는 하나 더 부과되는 것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위인지 그렇죠. 아닌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도의적 책임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고 예. 그래서 사법부와 입법부가 또 갈라져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. 예.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코인을 그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이런 행위들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자괴감도 들고 이건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? 예. 그럼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이제 와서 지금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초기부터 그런 태도를 보였더라면 결국 태도가 본질을 규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들지만 뭐 이제라도 사과 표명을 했으니 그 진심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. 또 하나는 돈을 얼만큼 벌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김남국 의원님이 해명하신 말들이 다 팩트가 맞는지에 더 초점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젊은 층은 코인을 많이들 이제 이용을 했기 때문에 예. 뭐 코인으로 돈 버는 게 주식으로 돈 버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위법 사실은 아니고요. 예.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언가를 숨기려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순간 그 신뢰성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. 예.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늘 말하는 게 대통령 말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진다. 그래서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너무 잃었다라는 비판을 하는 이유가 범법 사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꾸 말이 번복이 되고 해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비판을 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코인 요 사건도 더 중요한 거는 과연 해명의 진실성이 있는가, 아무런 거짓 없이 명명백백하게 의혹 해소가 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느끼는 건데, 이게 코인을 해가지고 물론 돈을 번 2030 세대도 있겠죠. 근데 예.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? 이런 상태에서 김남국 의원이 돈을 벌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때는 60억까지 올라갔다 뭐 근데 지금은 9억 1,0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된다.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순간 딱 느껴질 정도이니. 전 나이가 한참 인데도 좀 느꼈거든요. 예. 그러셔요. 예.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. 그래서 왜 다주택자 의원들에게도 그 집값이 본인이 올린 건 아니잖아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럼요. 예. 의원들이 너무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랑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래서 태도가 훨씬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. 예. 예.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도 이제 총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젊은 예. 세대들의 박탈감을 느끼는 이 요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상조사하고 있나요? 있나요? 지금 이것들을 이제 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예.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.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.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. 아, 그렇군요. 예. 뭐 하지만 이제 저의 개인 의견으로는 뭐 이제 우리 교수님이나 저나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저는 떨어집니다. 저는 굉장히 떨어져요. 전 전무합니다. 예.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발견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코인에 대해서 혹은 이런 경제 실물 경쟁 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. 예. 그래서 그 조사 기구가 뭐 진상 조사가 됐든 그냥 조사 기구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명확하게 이 사실관계를 좀 정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
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.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질 일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됐던 간에 김남국 의원은 맨 처음에는 이 검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? 어, 그 판단의 영역은 국민에게 맡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아하. 예. 국민들도 다 압니다. 예. 왜 이 시점에 그것이 나왔을까? 그래서 왜 검찰의 이 수사권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걸 여러 여론조사들에서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 얘기는 검찰이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그 해석의 영역을 국민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말하는 순간 그거는 내가 그쪽으로 의도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. 아하. 예.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뒀으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들어올 여지를 그냥 차단해버린 셈이 된 거죠. 예. 그래서 늘상 이 정치를 할 때 정책을 또 만들 때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국민들이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할 수 있는 여지는 꼭 남겨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. 그 여백의 정치에 좀 미숙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. 볼 수 있는 거죠. 네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조사를 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도 가능할까요?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. 뭐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 단계까지 말씀드리는 거 너무 좀 빠른 것 같고요. 예. 예, 일단은 이게 뭐가 진실이고 순서가 어떻게 되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. 예. 뭐 국민의힘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근데 사실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 내린 기억이 저는 굉장히 옛날인 것 같아요. 예. 예. 뭐 이제 국민의힘의 뭐 예상되는 반응들이죠.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테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소하는 것일 테니까요.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허둥대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한 번 숨기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그러니까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뭔가 숨기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. 예. 그러는 순간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해명하는 한마디 한마디도 너무나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급한 마음에 허둥대다가 그냥 빨리빨리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. 예. 그래서 1부터 10까지 쫙 정확하게 다 들여다보고 어디만큼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이해하기가 쉬운지를 고민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. 근데 뭐 이게 좀 저도 이런 거 여쭤보기가 좀 죄송하지만 지금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이 이제 이 돈봉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? 전당대회.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가 있는데 고 의원님이 보실 때 어떤 문제가 더 총선에 나름대로 영향을 더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둘 다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떠한 대응책들을 쓰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판단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지금까지 이제 여러 언론들이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 1년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1년이 돼서 여러 여론조사들이 나오던데 그 보면은 이제 돈봉투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보다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높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1등만큼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. 저는 그냥 1등을 넘어설 정도로 압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민주당이 어떠한 관점에서 풀어나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
이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. 뭐 신이 아니니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예.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국민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. 예.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코인 문제를 혹은 이 돈봉투 의혹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여서 예. 잘 풀면 국민들에게 그래도 노력했다라고 평가받을 것이고 뭔가를 숨기려 하거나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면 믿을 수 없어라고 평가를 받겠지요. 그래서 예.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.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 책방 내지 않았습니까? 근데 예. 저도 사실 뭐 한번 구경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열정페이 논란, 다시 말해서 자원봉사자 문제도 지금 오르내리고 있고, 그리고 평산 책방이 문재인 대표를 이 개인 사업자 이중 등록, 그러니까 재단을 설립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돼 있다라는 보도도 있고, 이거 어떻게 보세요? 이런 문제는? 보니까 뭐 행정처리가 지연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라고 예. 이제 설명을 했던데요. 예. 중요한 거는 그 평산 책방에서 만들어진 수익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이게 네. 문재인이라는 분의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가 예. 아니면 어떤 다른 곳에 뭐 좋은 일에 쓰이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설명도 드리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